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10년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이 책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10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10년 만에 이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Shallows이고 번역을 하면 얕은 사람들 혹은 피상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우리를 편리하게도 해주지만 우리가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고 얕은 부분에서만 놀게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부제는 인터넷이 우리의 두뇌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인데요. 피상적으로 우리가 아주 얕게 생각하는 뇌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 책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구글 없이는 하루도 못 살고 있죠. 구글에 검색을 해야 되고 또 구글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는 세계 최강의 검색 엔진은 야후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이자 중국과 한국을 그냥 제외하면 전 세계를 평정한 서비스가 됐죠. 검색 엔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생활 필수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색 엔진 없이는 우리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나 전기 같은 필수적인 유틸리티 서비스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조직하고 또 이를 광범위한 곳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 책 저자도 구글 덕분에 기름값을 많이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찾을 게 있으면 도서관에 가야 됐는데 지금은 도서관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모든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하기보다는 광고 회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짜 목적은 광고 플랫폼, 즉 자신들의 광고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찾으려고 했던 정보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심어놓은 광고를 클릭해야 구글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새로운 정보, 많은 정보, 하지만 더 얕은 정보, 당장 나에게 필요하진 않지만 알고 싶은 정보들이 흘러 넘치게끔 구글의 검색 결과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 책 내용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좀 읽겠습니다. 사고와 판단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 즉 볼륨은 우리 사고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뇌의 용량은 무한하지 않고 인식에서 이해에 이르는 통로는 매우 좁다.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인내심과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인터넷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스크린을 들여다볼 때 자극에 의해서 뇌가 과부하 걸리면 집중력은 산산조각이 나고 사고는 피상적이 되고 기억력은 나빠진다. 이 책 서두에는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그 학자가 쓴 책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형적인 사고는 이제 소멸될 것이다. 전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같은 20세기의 전자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지배하고 있던 문자의 독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수세기 동안 종이 인쇄물을 통한 개인적인 독서에 갇혀 고립되고 해체되어 있던 우리의 자아는 마치 부족 마을 같은 전 지구적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 또 마셜 맥루한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즉 컨텐츠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가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 내용은
아쉽지만 이 책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변화의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그 TV 맥클루언이 그 책을 썼을 때는 TV나 영화 같은 미디어를 얘기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꿀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이제 책을 안 읽을 것이다, 글을 안 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는 대부분 현실이 됐고, 한국이야말로 유튜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나라인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책을 안 읽는 나라가 된 것이 맥클루언의 그 예언이 미국보다 어쩌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맥클루언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미디어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기술을 통해 전파되는 내용물, 즉 뉴스가 전달하는 자극적인 소식이나 오락 또는 강의 등의 대화 내용에 몰입하다 보면 그것을 통하게 해주는 줌이나 메신저 같은 기술 자체는 금세 잊히고 맙니다. 기술의 영향력이나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은 우리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바꿔놓는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우리의 신경체계 그 자체에 마법을 부리거나 장난을 친다는 것이다. 모든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 즉 그것을 잘 쓰면 되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즉 유튜브에서 내가 도움되는 영상만 보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너무 기계에 대해서 또 미디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무감각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무제한으로 쏟아지는 공짜 컨텐츠들은 우리 정신의 감시견을 따돌리기 위해서 도둑이 미끼로 던지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보면 신경이 무뎌져서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튜브의 주인이고 사용자고 내 스마트폰, 태블릿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크린이 우리를 의심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우리의 하인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저자는 이제 60대 초반이 됐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쓰시던 분이고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스마트폰을 썼는데 스마트폰을 한 2, 3년 정도 쓰다 보니까 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걸 느낀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졌냐면 긴 글을 도저히 집중해서 읽을 수도 없고 잠깐도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이분도 그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대학을 나온 분인데 예전에는 긴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지금 못 읽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노화의 부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요. 그래서 뇌과학을 공부하게 됐고 인터넷 미디어가 우리 뇌를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많은 정보보다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사색해서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 책을 10년 전에 읽었을 때 너무 좋아서 이 책을 갖고 강의를 했을 정도고 10년 만에 이 책이 개정판이 나와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결론은 각자 독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문제지만 이 책을 좀 재밌게 보셨다면 니르 이알 교수님의 초집중이라는 책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 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